살다 보면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잘해준 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왜 사람들은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가볍게 대할까 하고 말이에요. 친절하게 대했을 뿐인데 그 호의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나를 우습게 여기는 모습에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허전해질 때도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 참 묘합니다. 잘해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무심하면 또 서운해하니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냥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뿐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이 상대에게는 가벼움으로 전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친절은 나쁜 게 아닌데 왜 때로는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겁니다. 문제는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관계가 점점 더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투, 무심한 태도, 그리고 마음속 습관이 때론 나를 스스로 가볍게 만드는 걸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하면서도 나의 따뜻함과 진심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잘못된 게 나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더욱 당당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말투, 태도, 그리고 첫마디에 담긴 감정이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면서도 종종 무심히 넘기곤 하죠. 특히 관계에서 내가 가벼워 보이거나 만만하게 여겨질 때 그 출발점이 바로 나의 말투와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빠르게 쏟아내는 말은 때때로 상대에게 자신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견을 발표할 때 숨가쁘게 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무언가 설명하려다 보면 말이 점점 빨라지고 결국 상대는 듣는데 지쳐버립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중요한 말을 서둘러 끝내려는 경향이 있듯 빠른 말투는 그 자체로 불안함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속도의 차이가 권위와 신뢰를 좌우하는 것이죠. 겸손함은 관계에서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군가가 내 노력을 칭찬했을 때 아니에요. 전 아직 멀었어요 라며 습관처럼 말을 돌려본 적 있나요? 처음엔 그것이 겸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별거 아니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죠. 칭찬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해볼게요 라는 한마디는 스스로를 존중하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인다는 말, 어쩌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설명이나 필요 이상의 말은 오히려 말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이야기의 핵심이 흐려지고 듣는 이는 금세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무게입니다. 말은 줄이고 경청을 늘려보세요. 상대는 오히려 당신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공감은 관계의 윤활유지만 과도한 공감은 나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누군가의 말에 무조건 맞아, 내 말이 다 맞아라고 동조할 때 상대는 그것을 배려로 받아들이기보다 당신에게 생각이나 주관이 없는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의견도 이해되라는 말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건강해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과와 감사는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반복은 그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자꾸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남발하면 상대는 어느 순간 그것을 형식적인 말로 받아들입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진심을 담아 말하면 그 한마디가 훨씬 깊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과 대신 책임 있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관계에 더 큰 힘을 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사과보다 더 신뢰를 주죠. 말투와 태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반영이며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빠르게 말하는 습관을 천천히 바꾸고 지나친 겸손을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며 필요 없는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자연스레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당신의 일상이 될 겁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부터라도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나를 지키는 힘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변화는 그렇게 작은 데서 시작되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순간 그 말은 단순히 소리를 넘어 상대에게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전달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존중받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말 속에 자신감과 확신을 담아야 합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말의 속도,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에 당신의 존재 가치가 스며 있음을 기억하세요. 천천히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하기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급하게 쏟아내는 말은 듣는 이를 지치게 하고 종종 진심을 가리기도 합니다. 반면 여유 있는 말투는 안정감과 신뢰를 줍니다. 천천히 말하는 연습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짧게 멈춰 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을 훨씬 더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확신을 담아 말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권위를 가집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말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회의나 대화 중 의견을 제시할 때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며 그 변화가 당신에게 큰 용기를 줄 겁니다. 불필요한 아마도나 그런 것 같아요라는 표현은 자신을 스스로 약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나 잘못을 두려워하며 말에 방어적인 단어를 덧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의 의견을 흐리게 한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모호한 표현을 줄이고 명확한 어휘를 선택하세요. 확신이 없는 일에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처럼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말하기는 관계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화가 날 때나 서운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차분함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할 때는 잠시 멈추세요. 한숨을 깊게 쉬고 생각을 정리한 후 말하면 후회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며 선택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칭찬에 적절히 반응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 습관적으로 별거 아니에요라고 넘기기보다는 고마워요. 신경 쓴 부분을 알아봐 주셔서 기쁘네요라고 답해보세요.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의 호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당신을 더욱 존중받게 만듭니다. 겸손은 필요하지만 그 안에 자신을 향한 인정이 함께할 때 진정한 가치가 빛납니다. 말의 기술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간관계에서 당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고 확신을 담으며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화는 당신을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잘 다룰 때 사람들은 자연스레 당신을 다르게 대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단 한마디라도 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 테니까요. 말이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한다면 행동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다르면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와 몸짓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나의 행동에서 무게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무게감은 당당함, 일관성,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지나치게 다정하면 왜 만만해질까요? 친절함은 관계의 윤활유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를 약하게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괜찮아, 다 이해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다 보면 상대방은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물론 사람을 대할 때 친절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의 경계를 무시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정함을 보인다면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친절함과 만만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그 선을 긋느냐입니다. 나의 경계를 설정하는 행동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누군가 부탁할 때 늘
네라고 대답하나요? 미안하지만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라는 말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하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자꾸만 소모될 뿐입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한 태도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연스레 그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눈빛과 몸짓에서도 당당함이 드러납니다. 대화를 할 때 시선을 피하거나 움츠러든 자세는 상대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상대의 눈을 편안히 바라보고 어깨를 펴고 서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감이 커집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는 몸의 긴장을 풀고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급한 동작은 불안함을 드러내지만 여유 있는 움직임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자연스러운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거절할 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단호한 거절은 오히려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예를 들어, 죄송해요. 지금은 시간이 어려워요라는 말 대신 이 일은 내가 맡기 어려워요.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거절하되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는 당신의 태도를 무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성숙하다고 느낍니다. 중요한 건 거절의 방식입니다. 감정을 담지 않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하면 갈등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도 지켜야 신뢰가 쌓입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했을 때 그냥 이번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소홀히 한 적 있나요?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상대는 당신의 모든 말을 가볍게 듣게 됩니다. 약속은 그 내용보다 지키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한 말에는 책임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소소한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큰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강한 언어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 타인을 존중하되 선을 지키는 행동, 그리고 일관성 있는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를 가볍게 보지 못하게 하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눈빛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말하기 전 몸의 긴장을 풀고 불편한 부탁에는 정중히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행동의 무게가 쌓일 때 관계 속에서 당신의 자리는 자연스레 단단해질 겁니다. 존중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그에 맞게 나를 대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당신의 행동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단순히 외면적인 태도나 말투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상대의 사소한 행동에 마음이 무너지곤 하죠. 반면 마음이 단단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더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생각에 무게를 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다 자신을 잃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리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 내 마음속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지?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잡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상처를 받을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 자신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느냐입니다. 실망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 대신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라고 되뇌어 보세요.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이 들려올 때는 잠시 자리를 벗어나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외부의 부정적인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은 관계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우리는 종종 바로 반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쳐보세요. 저 사람의 태도는 나의 가치와 상관없어.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비춰집니다. 감정을 내보이기 전에 잠깐 멈추어 바라보는 연습은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잘해줘도 나를 가볍게 여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절과 따뜻함은 나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이 상대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마음이 참 서글프죠. 이럴 땐 관계의 균형을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든다면 잠시 멈춰서 그 관계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한 발짝 물러나 보세요. 그 순간 상대는 당신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마음을 중심에 두는 연습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건 단순한 강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자각입니다. 관계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과장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에너지가 그 사람을 감싸죠. 그런 사람 앞에서 타인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원래부터 있던 것일 뿐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남의 기대와 시선에 가려져 있던 것일 뿐이죠. 마음속 단단함이 쌓일수록 관계는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존중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 단단할 때 세상도 나를 가볍게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 바탕에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인정과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무심하지 않았나요? 존중받는 삶의 출발점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 때 타인도 나를 존중합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며 사랑을 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면 결국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말로 내 감정을 계속 억누르면 상대는 나의 배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타인을 위해 내 마음을 너무 오래 무시하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도 나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가 관계의 출발점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속상했구나. 그럴만했어라고 자신을 다독여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일수록 자존감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나를 위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부탁이나 기대를 우선하며 내 시간을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더 중요해라고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며 스스로를 소모하지 마세요. 거절해야 할 때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나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먼저 챙기세요. 친구와의 약속보다 혼자 쉬는 시간이 더 간절할 때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은 결코 타인의 기대를 채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관계에서도 여유와 당당함이 생깁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은 생각보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왜 이렇게 못하니? 라며 자책하죠. 하지만 그런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실수했을 때는 친구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관대해 보세요. 이번엔 좀 실수했지만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라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내면에서부터 나를 사랑하는 태도가 자리 잡으면 타인의 시선은 더 이상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존중받는 삶을 선택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더욱 그렇죠. 처음에는 스스로를 우선할 때 미안함이나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삶에서 얻는 건 결국 지친 마음뿐입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아끼기 시작하면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고 필요 없는 관계는 자연스레 정리됩니다. 그 자리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만 남게 되죠. 존중받기 위해서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변화는 늘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세상도 그 사랑을 알아보고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 당신의 존재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마음과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타인의 기대를 채우느라,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을 뒷전으로 밀어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존중은 타인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나를 대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상대의 태도도 자연스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무례한 말을 들으면 바로 상처받았을지 몰라도 마음이 단단해지면 저건 저 사람의 문제일 뿐이라며 한 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그 작은 여유가 상대에게도 전해져 더 이상 쉽게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외면적인 행동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숙이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심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언젠가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자연스레 배어나오게 됩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삶을 선택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상처를 주려는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고 단단한 태도를 보이면 그들은 결국 흥미를 잃고 떠나갑니다. 때론 거리를 두고 때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무게 중심을 나에게 두세요. 우리는 종종 관계의 중심을 상대방에게 두며 그들의 기분과 반응에 따라 휘청이곤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나에게 있을 때 비로소 관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내도 무례하게 굴어도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들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에게 쉽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권위가 생깁니다. 내 존재를 가볍게 보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질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부탁하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무심히 던지던 말에도 신중함이 깃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바로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나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일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당당함이 몸에 배어듭니다. 타인을 위해 나를 억누르던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나를 존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엔 부드럽게 거절하기,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타인의 시선보다 내 마음에 귀 기울이기. 그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지고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가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와 나는 소중해라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니까요. 당신은 그 어떤 관계보다, 그 어떤 기대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존중받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세상은 그에 맞게 변할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외쳐보세요.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